퇴임한 문재인 부부가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간 가운데 그 이후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측면들이 참 많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평소 바람과는 달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SNS를 시작했고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에세이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낸 에세이 개정판엔 자신의 반대 세력이었던 보수 우파층을 겨냥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과연 갈라치기로 정권을 유지했던 문재인은 퇴임 후 보수 우파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이 밝힌 퇴임 후 자신의 모습은 지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잊혀진 사람입니다. 지난 3월 대한불교 조계종 법회 때도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살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이 같은 문재인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세상사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유유자적하며 시골 촌부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문재인은 퇴임 후 자신의 바람대로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하루아침에 세인의 관심에서 지워질 수야 없겠으나 본인의 바람대로 정말 잊혀진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선제 조건은 무엇보다 잊혀지기 위해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온 정치 세력과의 과감한 단절 등 확실한 주변 정리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문재인이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간 후 며칠 동안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건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인 지난 10일 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SNS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12일 문재인은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에 귀향 후 첫 외출,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인사드리고 통도사에도 인사 다녀왔다면서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법당에 참배드리고 성파 종정스님과 현문 주지스님을 뵙고 모처럼 좋은 차, 편안한 대화로 호사를 누렸다고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집 정리가 끝나지 않았고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의 반려동물들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의 소셜미디어에는 위 게시물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 라는 알림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평산마을 비서실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시는 글 외에도 평산마을에서의 일상을 비서실에서 간간히 전해드리겠다면서 오늘은 내외분께서 평산마을에 오시고 첫 외출을 한 날이라고 알렸고 이날 찍은 문재인의 사진 넉 장을 올려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양산 사저에 동행한 비서관 3명이 모두 메시지 담당 인력이라고 하죠. 문재인과 오랜 시간 함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오종식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 박성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이 바로 그들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이 퇴임 후 구설에 오를 것에 대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비서관 3명은 논란이 되었던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논란과 김정숙 의상비 의혹 방어 메시지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임 후에도 원전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북한 관련 등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 비서관 3명을 모두 메시지 전문가들로 채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문재인의 에세이집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문재인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이던 2012년 8월 낸 포토 에세이 문재인이 드립니다 개정판으로 지난 9일 퇴임한 문재인의 글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나를 필요로 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나를 의심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정직할 수 있었다.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었다. 나를 미워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단단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지층과 반대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인데 나를 의심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정직할 수 있었다. 나를 미워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단단해질 수 있었다. 라는 대목은 자신의 임기 중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성향 국민들에게 내놓은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시겠는지요? 특히 나를 의심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정직할 수 있었다. 이 대목은 그야말로 보수파 성향 국민들을 대놓고 끝까지 조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피부로 직접 느끼셨다시피 문제는 특정 이념과 지지층들에게 매몰돼 나만 옳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문제는 취임사에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한 바 있죠. 하지만 화려한 수사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가 진짜 엄청나게 컸습니다. 정치 분야에선 의도마저 의심스러운 검찰개혁에 올인하다시피 해서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사와는 달리 집권층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로 일관하다 중도층까지 등돌리게 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불가능한 것은 약속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일자리도 부동산도 참사로 귀결됐고요. 소득주도 성장과 퍼주기 복지 정책에도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이젠 국제기구들까지 한국의 나랏빛 복증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선 북한의 온갖 위협 막말에도 한마디 못하고 국제질서 재편기에 미중 사이에 불안한 줄타기를 하다가 소중한 한미동맹의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죠. 이 모든 것들을 문재인 임기 동안 우리 보수파 세력은 목청이 터져라 제고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그래놓고 퇴임 후 내놓는다는 말이 나를 의심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정직할 수 있었다. 나를 미워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단단해질 수 있었다라니요. 참 모욕감마저 들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하자 권 후보자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와 같고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어떤 예의상의 취지의 그런 답변이었지만 사실상 이런 제안이 실제로 나온다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정치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만약 문재인이 수락을 안 한다면 대북 정책을 계승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직접 가보라니까 왜 싫다고 하냐라는 국민적 비판에 시달리게 되고요. 반대의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자, 만약 문재인이 수락했는데 북한 가서 환대받는다고 가정하면 문재인이 가지고 있던 종북, 친북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문재인이 대북 특사 제안을 수락했는데 만약 중국 가서 혼밥 먹은 것처럼 북한 가서 무시를 당하고 온다면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 시즌2가 되고 말겠죠. 자, 물론 문재인이 대북 특사로 보내져 북한의 비핵화 약속 등의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퇴임한 대통령에게 북한이 뭘 빼먹을 게 있다고 저런 선물을 줄까요? 자, 이래저래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내자는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